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작성이거든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쓰는 한방 화면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 계약서입니다. 소재지는 집원 주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건축물 주소를 병행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도로명 주소를 선호하시는 현상이 있으세요. 이 건물의 경우에는 집원 주소가 여러 필지에 걸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집원이 부여되지 않아서 도로명 주소를 먼저 명시를 했고요. 집원 주소를 변기를 했습니다. 괄호 해가지고 행정구역하고 건물명, 건축물 대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분양계약서에 있는 집원 주소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대지고요. 대지권 목적인 면적은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확인하셔가지고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 비율도 나중에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임대할 부분은 1800 땡땡호 전체라고 했고요. 건축물 대장상의 전용 면적을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세 계약입니다. 보증금은 얼마인지, 계약금 얼마인지, 잔금은 얼마인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계약금이 통상 10%라고 얘기하죠.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계약금 10%일 경우에는 2,5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은 할 수도 있고 5천만 원을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계약에 따라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계약금을 100원으로 해도 되고요. 심지어 0원으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계약서의 6조를 보시면 계약금의 성격은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위약금, 해약금으로 간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억 5천만 원짜리 보증금에 대한 전세 계약인데 계약금을 3만 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기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 10%로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최소 계약금으로 하는 경우가 5% 이상입니다. 5%라는 기준은 은행에서 대출 진행할 때 정당한 계약금으로 인정해주는 범위가 거래 금액의 5%를 통상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처음 말씀드렸듯이 특약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특약사항은 정말 필요한 내용만 꼭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임대인, 임차인 요구에 따라서 일반적인 조항이 특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특약으로 안 다뤄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임대인, 임차인 서로 간의 편의를 위해서 다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은 간략히 읽어만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1번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 한다. 당연한 거죠. 2번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면적이다. 왜냐하면 확장되는 부분이 포함될 수도 있고요.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보상 전용 면적이며 실제 사용 면적과 다르더라도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3번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 보호법,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그 다음에 4번이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특약사항 작성 주의사항을 말씀드릴 때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담아라 라고 했거든요. 4번에 보면 이제 현재 건축물 사용 승인은 완료,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현황은 땡땡 주택 개발입니다. 집합건물 등기상 전부증명서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임대인의 분양 계약서를 확인하고 주식회사 땡땡 주택 개발의 수분양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최근에 이런 사기가 많았어요. 정당한 계약자가 아닌데 계약자 행세를 하면서 분양권의 전매를 한다. 싸게 팔 테니 빨리 계약금을 보내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양권 전매든 임대차 계약이든 그 건물을 공급하는 시행사에게 정당한 수분양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5번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 체결에 따라서 임차인의 입주 이전에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 물건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임대인이 이렇게 계약서를 쓰더라도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임차인의 사전 전입신고를 통해서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했어요.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등기부 등본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대장만 있으면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만약에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대출 기관에서는 대출 실행 전에 전입세대 열람을 떼어볼 거고요. 임차인이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만큼 차감이 된 금액이 대출이 실행이 되든지 대출이 안 되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통해서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6번 존속기간 만료 전, 제가 존속기간이라고 표시했는 거는 중개사는 계약서에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보시면 계약 내용에 2조의 존속기간이라고 엄연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존속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중도 퇴거를 희망할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은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이때 발생하는 중개보수 재반 비용은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 부분 잘 다루셔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이 6번 조항이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항일까요?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일까요? 맞춰보세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본인이 수령한 보증금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고요.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절할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당신과 새로운 임차인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난 당신이 혼자서 깨끗하게 사는 분이기 때문에 내 집을 빌려준 거지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데 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싶지도 않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집을 비워놓고 나가면 집은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보증금은 그대로 내가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으니까 굳이 다른 사람한테 안 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한테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7번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일반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실내 흡연은 금지함. 이로 인한 시설물 및 이후 피해 발생 시에 임차인이 피해를 보상한다. 8번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함. 전세자금 대출은 필수적으로 질권 설정이 필요해요. 질권 설정이 뭐냐면 채권에 대한 권리거든요. 임대차 관계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채권이 생기는 거고요.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다시 반환받을 채권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으니 계약 기간에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기 전에 은행에 대출을 먼저 돌려줘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질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8번 조항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꼭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번 현재 설치된 옵션은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시스템 에어컨, 전기 쿡탑이며 사용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발생 시에는 임차인이 수리한다. 새 건물 같은 경우에는 무상 수리 기간도 있을 거예요. 사용 부주의라는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임차인의 사용 주의 의무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11번인데요. 소모성 품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리를 하고 비소모성 품목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다 수리하는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호간에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어쨌든 임차인이 사용하는 기간은 2년 정도이고 시설물의 내구 연한은 이보다 더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걸 분리해서 다뤘습니다. 소모성 품목에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전구나 도어락 배터리, 샤워기 헤드, 호스, 각종 필터 등의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를 한다고 했고요. 전세임에도 불구하고 중요 시설, 설비, 그리고 비소모성 품목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중요 시설과 설비, 비소모성 품목에는 누수, 벽체 균열, 보일러, 수도, 배관이 들어가 있고요. 수전 같은 경우에도 내구 연한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수전 같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 품목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위생도기, 그 다음에 타일, 환풍기, 방충망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방충망 같은 경우에는 단 임차인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파손 시에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가장 흔한 게 방충망이에요. 방충망은 임차인의 파손 부주의인지 노인지 좀 명확하게 보여요. 방충망 전체가 견고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만 찢어졌다라고 하면 임차인이 부주의로 보는 게 맞고요. 방충망 전체가 부식이 심할 경우에는 방충망이 노후된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증금 입금 계좌, 그래서 방구대장 은행에 정광주 앞으로 보증금을 보내주시면 저는 좋겠는데, 그래서 특약사항 1번부터 12번까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안 다룬 특약사항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애완동물이에요. 애완동물을 아예 금지하겠다라고 하면 임대인 우위 시장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방을 구하기 어렵고 임차인이 많은 상황이라면 나는 애완동물 기르는 임차인 안 받을래라는 게 가능해요. 근데 요즘은 반려동물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반려동물로 인해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한다, 뭐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좋고요. 특약상에서는 안 다뤘지만 장기 수선 충당금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 동안은 임차인이 그 비용을 관리비에 포함해서 내지만 퇴거 시에는 장기수선 충당금만큼은 돌려받고 나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차임의 일부로 봐가지고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하면 퇴거 시에 정산을 별도로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런 특약사항도 유효하니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2+2가 시행되고 있죠. 2+2에 대한 부분도 특약상에 다루셔도 되고 안 다루셔도 돼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거는 전세라고 해서 무조건 2년 계약은 아니에요. 1년만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고요. 1년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1년이라는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1년만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임대인께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1년의 계약 기간을 받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배, 장판 뭐 이런 경우도 사실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주관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도배와 장판의 최소 내구 연한은 한 5년 정도라고 봐요.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5년 정도와 경과한 도배, 장판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월세 계약 같은 경우에 차임을 기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임대인들 분께서는 차임 연체 시에는 10%의 가산 이자를 부과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월 10%, 정말 무지막지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법정 상한이자에 걸리기 때문에 살짝 위법의 소지가 있어요. 현재 법정 상한이자는 24%예요. 그래서 월 이자로 나눌 경우에는 월 2%가 되고요. 차임을 연체할 경우에는 월 2%의 지연이자를 부과한다 라고 정도 명시를 해주면 법정 상한이자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임차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금지한다 특약상으로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3조에 전대가 금지한다라고 대부분의 계약서는 다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안 넣으시는 게 오히려 더 매끄러울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전대차 금지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쉐어하우스 또는 에어비앤비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다시 전대 형식의 렌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전대 및 렌트하우스, 쉐어하우스, 에어비앤비 등의 영리 사업을 할 수 없고 주거 용도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좋죠.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사무실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체결하나, 주요 특약사항이 뭐가 있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